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오늘이 그 9회 손해평가사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에요. 아침 9시에 그 카톡 문자로 합격 문자가 옵니다. 그 합격하신 분들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엄청 좋죠.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강의를 뭐 합격하신 분들이 다시 들을 일은 없으실 것도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은 내년에 꼭 반드시 좋은 소식 있으실 겁니다. 좀 넉넉한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그 시험 보고 나서 2달 있다가 시험 발표하는데 가슴 콩닥콩닥 졸이실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의 합격하셔가지고 그 10개월 남았다는 얘긴데 내년 이제 10차 최종 합격자 시험 2차 시험까지는 10개월 남았죠.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다른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는 긴 시간이죠. 저도 그 결코 뭐 짧은 시간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꾸준히 해 나가야죠.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다른 일 하시느라고. 오늘은 아침부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인지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그 아침에 메일로 뭐 또는 저 블로그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메일로 쪽지로 합격하셨다고 저한테 좋은 소식 알려준 분들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가지고 그 특히 동차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보내셨는데 그 덕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웃고 다녔어요. 원래는 오늘이 이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 다 끝났죠. 72강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론서 맨 처음으로 와서 보험 이론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그 앞에 개요 그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2강 길면은 3강 정도에서 우리 기초 강의 이론서 있기 전에 듣는 강의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보험 이론을 오늘 73번째 강의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간단하게 그 여기 이번에 합격자 발표에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여러 가지 소회랄지 그리고 게다가 그 유난히 또 복수 그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원 정답되거나 복수 정답 처리된 게 많게 느껴집니다. 뭐 사실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농구문에서 뭐 공식적으로 정답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합격하신 분들의 후기나 뭐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의외로 전원 정답 처리나 복수 정답 처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시겠지만 그 작년 행정심판 결과도 나오고 해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올해 9회에는 그 유독 논란이 되는 문제는 다 피했죠. 그래서 이론서 중심으로 내서 터무니없는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론서에 나와 있으니까 있는 내용으로 출제를 한 거겠지만 근데 뭐 그 덕분에 뭐 그런 이유로 제가 느끼기에 시험 난이도가 작년보다 저는 더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이 시험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이 과목에서 그렇게 논란을 피하려고 그 말이 많은 문제들은 피해서 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정답 처리된 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개 돼요. 그거를 강의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발 다음에는 좀 문제 수준도 좀 우리 국가 전문 자격증인데 문제 수준도 좀 그럴싸하게 뭐 어렵게 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수준 있게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고 올해 어떤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되거나 전원정답 처리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그 시험 출제되고 나서 논란거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몇 개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6번에 대해서 여기 문제 6번이 사과 평년 수확량 산출 문제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건 복수정답 처리할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아예 논란거리 후보로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건 복수정답이 아니고 전원정답 처리됐어요. 15점이나 되는데 전원 그걸로 추측이 됩니다. 사과의 평년 착과량을 구하해라라는 문제였는데 그 밀식 반밀식 그 밀식이죠. 밀식 3년 4년생은 기준 표준 수확량을 이론서 기준으로 70% 30 뭐 70 50% 75%로 잡아라라고 이론서에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의 50%인지 무엇의 75%인지가 이론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열의 9은 열의 열은 이거 일반 재배 방식의 50%고 일반 재배 방식의 75% 그걸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하니까 다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이론서에는 물론 일반 재배 방식의 50%요 말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히 누구나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의외로 이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답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저는 사실 안 받아들여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론서의 오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열에 열이면 다 일반 재배 방식의 50 일반 재배 방식 5년생짜리에 뭐 50% 75%인 거 다 아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어떤 학원 강사분의 주도하에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꼭 이의제기를 하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역시 목소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내면은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받아들여졌다고 제가 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됐죠. 많은 분들이 이 15점 때문에 합격을 하셨을 거니까 1번이 일부 오류를 인정해서 정답 처리한 바람에 2번, 3번, 물음 2, 물음 3도 다 정답 처리된 겁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돼야 돼요. 유독 올해 유난히 제가 작년, 재작년, 그작년 다 비춰봤을 때 올해 유난히 이의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더 조금 치밀했어요. 주도 면밀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까지 특히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 할지 서로 독려하고 의견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의제기를 굉장히 단결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나중에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겠구나. 그래서 합격생이 많아지겠구나. 내심 저는 1,500명 정도까지 예상했는데 올해 10,000명 정도 9,977명이 응시해가지고 1,390명 합격하셨습니다. 13.93%네요. 14% 정도 되는데 합격자 수 이게 국가시험이 2차 시험 최종 합격률이 13.9, 뭐 14%라는 건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매년 이만큼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됐고요. 12.34. 이거는 이제 추가 합격까지 포함했습니다. 매년 10%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사실 좀 더 합격하리라고도 예상했는데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합격하지 못하셨죠. 나머지 한 85% 분들 다음에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좌우간 이론서 오류가 있었고, 자, 인정했습니다. 이론서에 정확하게 불명확히 했으니까. 그래서 전환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이게 불상 유상부 개최 그 있었죠. 근데 그 중에 5가지를 쓰고 그 5가지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래 놓고 5가지 특성을 써놨는데 5가지 특성에 부분 점수를 부여한지 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하나에 3점 정도로 그냥 부여한다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크게 15점 이래 놨으니까 혹시 이거 일부라도 틀리면은 다 틀리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사람들 고민하게 했었죠. 당연히 부분 점수 인정됐습니다. 당연히 부분 점수 인정됐어요. 하나당 5개 특성이니까 하나당 3점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거예요. 그 해가림 시설에 그 유형별 설치비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암기하냐,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 또 이 부분에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이론서에는 비록 숫자가 적혀져 있지만 매년 정해진 값도 아니고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강력하게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 다는 못 주고 부분 점수를 줬어요. 무조건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무조건. 뭐 어떤 분은 6점, 어떤 부분은 8점. 그 계산 잘못된 부분은 4점인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계산이 틀렸는데 4점 받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8점 정도.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쓰신 분들은 빵점 처리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시설비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비워 나오신 분들은 한 점도 못 받았대요. 빵점 처리됐다 합니다. 근데 비록 암기할 수 없지만 식이라도 쓰고 뭐 또는 그거를 공란으로 해서 그 풀이 과정을 적으신 분들은 8점, 9점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좋은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 치르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수술 과정을 가급적 끝까지 그 산출 과정을 그 답안지에다가 쓰십시오. 끝까지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뭐 이왕이면은 그 암기하지 못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다 그러면은 올해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비를 모르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시설비를 모르지만 보험 가입 금액의 그 계산 과정, 산출 과정을 적으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 아예 비워놓으신 분들은 빵점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분 점수가 부여됐다 합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바로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문제였음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 2과목 16번 문제 가축 문제에서 이용물 초분액 80만 원 해놓고 그 75%를 적용한 건지 적용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표현이 애매했죠. 이것도 이의제기 강하게 들어갔고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5%를 여기에 곱해서 적용한 경우 또는 적용하지 않고 이용물 초분액으로 바로 계산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정답 인정했습니다. 무려 10점이나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애매하다 그래서 안 쓰시면 안 돼요. 다만 그 계산식은 맞았어야지. 이거는 이제 복수 정답 처리된 겁니다. 적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그 다음에 17번 그 경영감가율 물론 1점짜리였습니다만은 이거 연동하우스가 내용 연수가 15년이니까 15분의 100 마이너스 20% 하면은 이게 5.3333 이렇게 돼요. 근데 이론서에는 5.3%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5.33도 복수정답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철제가 이게 18년짜리가 4.44, 목재 내용 연수 6년짜리가 13.33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이것도 복수정답 5.33도 복수정답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했었고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 논란거리 강의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고맙다고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이제 수준이 어쩌다 어쩌다 떠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18번 문제 그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의 그 반올림 하는 것.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인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인지에 대해서 끝자리 처리가 약간 달라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확한 그 예상치가 안 나옵니다. 두 개 중에 이거 구제되기 않은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정답을 하고 둘 다 맞게 처리하는 게 옳았는데 이 부분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그 정답 처리한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표 문제는 구제될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요 20번 문제 그 이게 복분자였던가요? 자녀 수확량 비율인데 이론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죠. 경과 비율로 돼 있어요. 당연히 자녀 수확량 비율로 해야 되는데 경과 비율로 써놓고 경과 비율 그 자녀 수확량 비율을 구하시오. 이걸 물어봤었죠. 경과 비율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론서 오기가 명확하니까 전원정답 처리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서 오류를 인정했어요. 사과 평년 착과량 문제에서 여기 사과 평년 착과량 문제에서 이론서 오류를 인정해서 전원정답 처리했으면 20번 문제도 당연히 전원정답 처리가 옳은데 이것까지 전원정답 처리하면 합격생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을 테죠. 아마 60점 평균 60점 전후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복수정답 또는 전원정답 처리되지 않아서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구제 절차가 행정심판, 행정소송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몇 년간 싸워야 돼요. 너무 이제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만일에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도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의빠수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얘기죠. 울어야지 젖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 올해 그 논란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의제기 할 게 있으면 그건 권리니까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 수준 생략하겠습니다. 좀 국가 자격시험에 걸맞는 문제의 수준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합격하신 분들 거듭 축하드리고 지금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초보자 여러분들 내년에 꼭 좋은 소식 있으실 겁니다. 제 메일 중에 사정상 뭐 저기 이 제가 강의 유료화를 아마 8월쯤에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3월 달부터 8월까지는 무료로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7월 달에 유료화 했던가요? 근데 그 무료로 강의를 들으시고 유료 강의 들으시 않으신 분들도 메일 보내왔고 고맙다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유료하니까 좀 제에 대해 실망을 하고 이제 또 끊었다가 그래도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제게 전해준 분도 계시고 한 분은 그 다른 강의 듣다가 도저히 정리가 안 됐는데 우연히 이제 유료 강의로 2달 들었대요. 실질적으로는 한 달 반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셨다는 분도 연락이 왔습니다.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하는데 자 마음만 받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
제가 강조한 대로 그 계속 돌아다니면서 초보 기초형 강의를 계속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필수 문제, 도저히 실전 연습 문제는 제가 진행 중이었고 또 시간이 안 돼서 필수 문제만 죽어라고 풀었대요. 그 120문제 정도 되는 거 있죠. 그 필수 문제, 기초 문제만 죽어라고 풀었더니 뭐 합격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셨겠죠. 정말 열심히 하셨겠죠. 많이 암기하시고 정리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고. 이론서 듣는 강의를 몇 번 계속 듣고 시간 날 때마다 필수 문제 강의를 좀 정말 기계적으로 손에 익을 때까지 풀어보고 실전 연습 문제 번복해서 풀면은 앞으로 그 내년 동차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저한테 보내준 가장 높은 점수가 91.5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얼마나 잘한 겁니까? 제가 80점 가까스로 넘은 것 같은데 저도 구제돼 가지고 조금 넘겠네요. 80점 중반이나 90점 되겠는데 그분은 91.5라고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셨겠죠, 공부를. 그리고 블로그 댓글로 합격 소식 알려주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지금 강의가 내년에는 이제 일부 3월 달에 개정이 될 겁니다만은 크게 차이 없어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기초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풀으시면 되고 실전 연습 문제는 지금 꼭 안 푸셔도 되고 나중에 푸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론 그 체계를 세울 때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은 나중에 3월 달에 발표 나면 그때 정리해서 제가 오히려 원래 이론하고 비교하면서 더 복습까지 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끝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원래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이거 보험 이론입니다. 보험 이론 이게 약 한 48페이지 정도 돼요. 보험이 이론이 이게 원래는 그 농협에서 쓰던 그 평가 사용 업무 방법서를 그대로 농구문에서 가져와서 업무 방법서라고 쓰던 시절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이제 8회부터 농구문에서 이제 이론서를 수험서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외부 용역을 줘서 그 수험서로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 농구문 이론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작년에 들어왔어요. 보험 이론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어차피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에요. 손해보험의 한 유형입니다. 보험이니까 기본보험 이론을 맨 앞에 이렇게 작년부터 처음으로 가져왔고 작년부터 드디어 시험에 출제되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보험 이론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10점. 8회에서 5.5점 해가지고 10점 8회에서 그래서 올해도 뭐 5점이나 10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올해는 무려 이제 15점이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 수준이 조금 작년에 실망스러웠어요. 다른 건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작년에 나온 문제가 그 위험 관리 방법 중에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을 5개 쓰시오. 이것도 예상됐던 문제고 다 암기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개요에서도 농업재해 특징 쓰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다음 강의 살게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 오늘은 보험 얘기만 좀 간단하게 기출문제만 확인해 보죠. 그리고 이제 보험에서 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 이거는 일반 보험 다 포함한 이론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아는 그 보험 상법 그 보험편 내용하고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보험 약관의 해석 원칙에 대해서 괄호 안에 이렇게 단답형 이거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단답형일 테고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뭐 단답형 약수령 또는 괄호 넣기형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서술형이 나왔어요. 기술하시오. 논술은 아니죠. 그냥 기술하시오.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원래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7개를 외우고 있죠. 불상, 유상, 무개체, 불상, 불려식, 낙성, 쌍무, 유상, 유상계약, 상행위성, 그 다음에 계속계약성, 여기 있네, 계속계약성, 최고, 개최,
불상, 유상, 부개체. 부가 어디죠?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 해가지고 우리 7개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징을 5가지 쓰시오. 5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기술하라고 나왔습니다. 요 5개를 주고 그리고 15점. 게다가 이게 하나당 3점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죠. 뭐 일부는 썼는데 키워드라도 썼는데 완벽하게 못 썼는데 혹시 빵점 처리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다 3점짜리로 해가지고 일부 점수를 다 준 것 같아요. 다만 좀 짜게 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름 키워드는 다 썼는데 뭐 4점 받았다, 6점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문제 아닙니다. 좋은 문제 이런 건. 좌우간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근데 이 보험의 이해 이런 거는 사실 강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지. 다만 이제 혹시 이제 들으면서 강의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정리하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또는 암기하는 그걸 소개시켜 주는 거, 그것도 본인이 이제 딱 암기 방법을 개발하면 더 좋은데 남들은 보통 이렇게 암기한다, 두 문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 내일부터 다음 강의부터 요 보험이해 강의를 하고 오늘은 목차를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목차만. 목차를 이거 특히 보험의 이 보험 이론은 목차를 먼저 정리해 놓고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더 암기하고 정리하는 데 좋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몇 점이 나올지 모르죠. 작년 10점, 올해 15점이었으니까 최소 5점은 나올 게죠. 5점에서 10점은. 보험은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그 위험을 대비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험. 그래서 위험, 그 다음에 보험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험의 기능, 위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험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농작물 재해보험도 생명보험 아닙니다. 손해보험이에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다 물보험, 손해보험이라 손해보험의 이해, 그래서 크게 목차가 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험이 무엇인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게, 그래서 뭐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론서에 돼 있습니다. 무려 48페이지예요.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빡빡해요. 48페이지를 좀 자주 반복해서 있고 이거를 아주 이런 A4 용지 한 2-3장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줄이셔야 됩니다. 스스로. 저는 요 강의 자료 거의 그대로 이론서에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걸 밑줄만 쳐서 볼드 처리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리만 해드리려고, 설명할 내용이라고는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해할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A4 용지 2장, 3장 안에다 정리하셔가지고 어차피 내년 시험 대비해서 외우셔야 되니까 뭐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아셔도 돼요. 위험이란 무엇인가? 이런 위험을 분류합니다. 뭐 객관적, 주관적, 순수 투기, 정태적, 동태적, 특정적, 기본적, 뭐 이 중에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순수 위험, 뭐 정태적, 특정적 이런 위험이다 등등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분류만 할게요. 목차만. 위험이 무엇인가? 위험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리고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게 이거 중요하죠. 물리적 관리가 있고 재무적 관리가 있어요. 물리적 관리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뭐 재무적 관리는 안 나왔죠. 보험도 이런 위험 관리 중에 대표적인 게 보험이죠. 위험이 닥쳤을 때 대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거니까. 자, 위험이 무엇인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무엇인가? 보험의 특징. 보험은 무엇인가? 보험의 이런 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다. 이게 참 웃겨요. 보험의 특성을 쓰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지금 할 거 아닙니다. 다음에 할 거예요. 우리 다음 강의에. 대전 분실집이라고 외웁니다. 보험의 특성은 이 보험이라는 거는 그 대전 분실집이라고 외우는데 이게 대수의 법칙일 테고 이게 위험 전가, 이거 위험 분담, 이거는 이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죠. 이거 집은 집단 위험, 위험의 집단화 이렇게 대전 분실집, 대수 법칙.
위험전가, 위험분담, 실제 손실 보상, 그 다음에 위험의 집단화 이런 식으로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5개 쓰시오. 6개 쓰시오. 그러면은 우동 확한 경비, 우동집 확실한 경비 이렇게들 외웁니다. 우동집 확실한 경비. 이게 뭐죠? 우연적 맞죠? 우동 이게 우연한 손실 발생이고 이거는 동질적 위험이 발생해야 되고 이거는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이거는 한정적 이거는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보험료여야 되고 B가 뭐죠? 비재난적 손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우동집 확실한 경비. 이게 보험의 특성, 성립 조건. 보험의 기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불신 투자자 손실 안전. 이게 뭐죠? 이게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게 신용 회복하고는 신용력이 증대되는 거고 이건 투자 재원 마련인가 뭐 그러고 등등 이렇게 되죠. 역기능도 있고 특히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를 서술하라라는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 강의 좀 진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의 이해 이 끝입니다. 손해보험의 이해를 해서 손해보험이란 무엇이고 이 손해보험의 원리는 분대 이급수 그렇게 되죠. 분대 위험이 뭐죠? 분대 위험 이게 이거 위험 분담 이거는 위험 대량 이거는 이득 금지 손해보험의 원리는 위험을 분담 위험이 대량이어야 되고 이거는 이득 금지 급부 반대 급부 이거는 수지 상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이렇게 7개 써야 되죠. 불상 유상 무개체 불효식 낙성 뭐 쌍무계약성, 유선계약성, 상명이성, 부합계약성, 계속계약성, 최고선의성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손해보험에서 그 다음에 의무, 당사자 의무가 있어요. 보험회사의 의무, 계약자의 의무, 피보험자의 의무, 수익자의 의무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따로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또는 약관 해석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올해요 보험 증권의 법적 성격이 면상 중요요 면책 증권성 상환 증권성 이렇게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예상했었는데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재보험 신경마분 이거를 48페이지짜리가 목차가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위험이 뭔가 보험이 뭔가 보험의 특징은 뭐고 보험은 기능이 뭐고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이니까 손해보험 관련 이론들을 내일 아마 이거를 전체를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할 겁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다음 강의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날 내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